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2020년 8월 18일자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이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바뀐 법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지와 보증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아시죠? 먼저 누가 가입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 시군구청에 등록하시는 등록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요거에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구청에 등록하신 4년, 8년 임대사업자분들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4년짜리는 이제 폐지를 할 거고요. 8년짜리 중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자동 소멸하게끔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 이런 종류의 주택을 임대하신 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신규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돼서 반환보증에 가입하셔야 되고, 기존의 임대사업자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1년 후인 2021년 8월 18일까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전세 반환금 보증 보험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제때 못 받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보험인데요. 이때는 해당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곱하기 요율 0.128%여서 1년치 보증금 계산되고, 거기다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면 곱하기 2 하시면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의무 가입하라고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가입하는 거고, 보증요율도 임대인의 신용등급과 부채 비율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증요율은 연간 0.29%에서 1.417%로 임대인의 신용상태와 부채 비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거여서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보증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보상 대상 금액 곱하기 요율인데, 이 보상 대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 곱하기 요율 하면은 보증 수수료가 계산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그 보증 대상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선순위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순위가 임대보증금인데 그 선순위에 제한된 권리를 해소하는 경우, 이 말은 즉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가장 우선순위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그 밖에 1호에서 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이 임대주택은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하나에서 보증대상 금액을 줄여줍니다. 보증대상 금액을 어떤 식으로 줄여주냐면은 선순위로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에다가 임대보증금을 더해서 주택 금액의 60%를 뺀 금액, 그것만큼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요걸 활용하시면 보증 수수료는 줄일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더 많이 나와요, 이 보증료 줄이는 것보다. 다시 정리하면은 일단 기본 원칙은 보증 수수료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요율로 정해지는데, 특수한 경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증 대상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보증 수수료는 낮출 수 있지만,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결국에는 더 비싸질 수가 있다 라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 시행령을 좀 개정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게끔 개정하겠다고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이거는 가봐야 되는 일이고,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안전하니까요. 이 상품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료는 누가 내느냐? 이 법에 따르면 일단 100% 임대인이 내고 그 중에서 25%는 임차인에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증료를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증료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 수수료가 임차인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그 부채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다. 똑같은 집인데도 요율이 달라지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증금이 떼일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임대인도 불만이고 임차인도 불만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너무 다 일률적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가입이 불필요한 분들까지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 개정되면서 임차인들은 최대 4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증료는 연 단위로 계속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또 감정평가 받거나 임대인의 신용상태, 부채 비율에 따라서 요율이 바뀐다거나 4년 동안 계속 요율이 바뀐다. 그래서 뭐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이라며 보증료 분담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 정말 하루하루 매일 새로운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홍남기 장관님께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또 발표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고 전세 가격만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전세 매물은 더 귀해질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11월 달 되면은 건보료가 새롭게 부과가 될 겁니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건보료 또한 많이 인상될 거고요. 또 기사에 따르면 이 건보료에는 지금까지는 작년 대비 최대 8%까지 인상할 수 있게끔 인상의 상한을 두었었는데 그 인상의 상한을 없애겠다라고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무리 많이 늘어봤자 최대 8%까지 늘었던 건보료가 이 상한이 없어지면 얼마나 들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경기도 안 좋은데 취득세도 오르고 보유세도 오르고 양도세도 오르고 보증보험에 건보료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임대사업자분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공공임대로 전환이 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